남편은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비 오는 날 무인도에 버려두고요. 하반신 마비라 도망칠 수 없을 거라 믿었고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은 자신과 다른 여자 것이 될 거라 확신했죠. 하지만 그 인간은 착각했습니다. 내 다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그날의 버려짐은 내가 직접 준비한 덫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윤서정은 50대에 접어들 때까지 쉼없이 일하며 살아왔다. 작은 인쇄재본소를 운영하며 새벽 납품과 밤샘 작업을 반복했다. 명함 1000장, 소책자 500부, 전단지 2000장. 주문은 끝없이 들어왔고 서정은 기계 앞에서 하루를 시작해 기계 앞에서 하루를 끝냈다. 손톱 밑에는 잉크가 끼었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굳어갔다. 밤 11시가 넘어 집에 들어가면 도연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서정은 샤워도 대충 하고 침대에 쓰러졌다. 그렇게 20년을 버텼다. 일은 고됐지만 보람은 있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였고 그게 서정에게는 유일한 안정감이었다. 아이 없이 살아온 부부에게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서정은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외식을 줄이고 옷도 몇 년씩 입었다. 그렇게 10년을 모아 서정은 상가 하나를 마련했다. 역 근처 상권, 1층 코너 자리.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입원이었다. 명의는 모두 서정 앞으로 되어 있었다. 남편 강도현과 상의는 했지만 서정이 번 돈이었기에 명의는 자연스럽게 본인으로 했다. 도연도 당시엔 아무 말 없었다. 당신이 고생해서 번 거니까 당연하지. 그때 도연은 웃으며 말했다. 서정은 그 말을 믿었다. 그 재산은 욕심의 결과가 아니라 손과 허리를 갈아 넣은 시간의 기록이었다. 사고는 늦가을 산에서 일어났다. 그날 서정은 오랜만에 등산을 나섰다. 일에 치여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탓에 관절이 뻐근했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다. 도연이 먼저 제안했다. 주말에 산이나 갈까? 당신 요즘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여. 공기 좀 쐬고 와. 서정은 그 말이 고마웠다.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과 제대로 시간을 보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안개가 낮게 깔린 능선이었다. 시야가 흐릿했고 발밑의 낙엽은 밤새 내린 비에 젖어 미끄러웠다. 등산객도 많지 않은 한적한 코스였다. 도연은 서정보다 몇 걸음 앞서 걷고 있었다. 서정이 숨을 고르며 천천히 오르는 동안 도연은 뒤를 돌아보며 괜찮아? 천천히 와. 라고 말했다. 서정은 손을 흔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때였다. 서정이 돌부리에 걸려 중심을 잃었다. 순간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잡을 것이 없었다. 여보. 서정의 외침이 안개 속으로 흩어졌고 몸은 그대로 경사면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이 어깨를 찧었다. 마지막으로 바위에 등이 부딪히는 순간 서정은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아니, 들은 것 같았다. 그 후로는 다리가 제 것이 아니었다. 발끝을 움직이려 해도 감각이 없었다. 구조는 늦었다. 산악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2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서정은 젖은 땅바닥에 누워 차가운 안개를 들이마셨다. 도연은 옆에서 서정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괜찮아, 곧 온대. 조금만 버텨. 내가 여기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정은 그 떨림이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 남편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미안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병원에서는 척수 손상이라는 진단이 담담하게 내려졌다. 의사는 MRI 사진을 보여주며 손상 부위를 가리켰고 재활을 병행하더라도 다시 걷기는 어려울 거라고 말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 마세요. 의사의 말은 냉정했다. 서정은 그 말을 듣는 동안 천장만 바라봤다. 흰 천장, 형광등, 에어컨 송풍구. 그것이 이제 서정의 세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술 후 일주일간 서정은 중환자실에 있었다. 깨어날 때마다 본 건 도연의 얼굴이었다. 그는 보호자 침대에서 밤을 새우고 아침이면 서정의 손을 잡고 있었다. 정신 차렸어? 물 마실래? 도연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다. 일반 병실로 옮긴 뒤에도 도연은 서정 곁을 떠나지 않았다. 세수를 도와주고 식사를 먹여주고 침대에서 일어나 휠체어로 옮기는 일까지 도연이 도맡았다. 재활병원으로 옮긴 후에는 물리치료가 시작됐다. 도연은 재활실까지 휠체어를 밀어주고 물리치료사 옆에서 운동 방법을 묵묵히 배웠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을 익혀두기 위해서였다. 서정이 고통스러워하면 도연은 조금만 더 힘내. 우리 천천히 해보자. 라고 격려했다. 그 모습을 본 간호사들은 남편분 정말 대단하시네요. 요즘 저런 분 드물어요. 라고 말했다. 퇴원 후에도 도연의 헌신은 계속됐다. 아침마다 서정을 씻기고 옷을 입혔다. 식사를 준비하고 약 복용 시간을 체크했다. 밤에는 서정이 침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안아 옮겼다. 서정은 그런 도연을 볼 때마다 미안함이 밀려왔다. 이 사람의 인생을 내가 망쳐버렸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도연을 칭찬했다. 재활병원에서 만난 다른 보호자들도 이웃들도 서정의 친구들도 같은 말을 했다. 남편 복 타고났네. 저렇게 헌신적인 사람 요즘 어디서 찾아? 서정도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자신이 남편의 인생에 짐이 되었다는 죄책감을 견디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필요했다. 밤마다 서정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사고만 안 당했어도,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어도, 이 사람은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됐을 텐데. 그 생각이 깊어질수록 서정은 더 작아졌고 도연의 존재는 더 커졌다. 고마움은 점점 의존으로 변했다. 그리고 의존은 의심을 지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어느 날 도연은 서정에게 통장과 도장 위치를 물었다. 만약을 대비해서 내가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당신 혼자 움직이기 힘드니까. 그 말에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재산을 관리해야 했고 그 사람이 남편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서정은 안방 서랍 위치를 알려줬다. 도연은 고마워. 필요한 일 있으면 내가 처리할게. 라고 말하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때 서정은 몰랐다. 그 믿음이 이후의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들 줄은. 그리고 그 고마움이 언젠가 가장 깊은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도연의 눈빛 속에 이미 다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도. 서정이 재활에 매달리던 어느 봄날 오후 우편함에서
도연이 꺼내온 봉투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구청 도시계획과에서 온 공문이었다. 서정 명의로 된 상가가 포함된 구역이 재개발 대상으로 지정되었다는 통지서였다. 도연은 봉투를 뜯으며 말했다. 여보, 큰일 났네. 우리 상가 있는 데가 재개발 들어간대. 서정은 휠체어에 앉아 그 서류를 받아들었다. 예상 보상금 규모가 적혀 있었다. 숫자는 컸다. 지금까지 모아온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다. 서정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거 복잡하겠네. 절차도 많을 텐데. 도연은 서정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걱정 마. 내가 다 알아볼게. 당신은 재활이나 신경 써. 라고 말했다. 그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그날 이후 도연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더 다정해졌다고 해야 할까? 아침마다 서정의 약을 챙기며 오늘 컨디션 어때? 잘 잤어? 라고 물었고 저녁에는 서정이 좋아하는 반찬을 사다 주었다. 예전보다 말이 많아졌고 서정을 대하는 손길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표면적으로는 더 헌신적인 남편이 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도연이 자주 만지는 것들이 달라졌다. 안방 서랍을 여는 횟수가 늘었고 서류 봉투를 꺼내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서정에게 다리 마사지를 해주면서 물었다. 여보, 은행 비밀번호 바꾼 적 있어? 혹시 내가 모르는 통장 있나? 서정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 다 같이 쓰던 거 그대로야. 도연은 그럼 됐어. 나중에 서류 정리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라고 말하며 웃었다.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서정은 애써 지웠다. 재개발 통지서가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도연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을 꺼냈다. 여보, 재개발 관련해서 아는 사람 소개받았어. 컨설팅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절차 같은 거 도와준대. 한번 만나볼까? 서정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복잡한 일을 혼자 처리하기엔 자신도 몸이 불편했고 도연도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이채린이 집에 찾아왔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도연이 현관문을 열어주며 어서 오세요. 집사람이 몸이 불편해서 집에서 뵙게 됐습니다. 라고 말했다. 채리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채린이라고 합니다. 재개발 관련 일 도와드리러 왔어요. 채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펼쳤다. 재개발 절차, 보상금 산정 방식, 필요한 서류 목록 등을 또박또박 설명했다. 명의자분이 직접 서명하셔야 하는 서류들이 있고요. 일부는 위임장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차근차근 진행하면 문제 없을 거예요. 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설명은 친절했고 채린의 말투는 신뢰감을 주었다. 서정은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라고 말했다. 그 후로 채린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집에 들렀다. 서류를 가져오고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서정의 서명을 받아갔다. 도연은 그런 채린을 응접실까지 안내하며 차를 내주었다. 서정은 휠체어에 앉아 서명만 하면 됐다. 복잡한 절차는 도연과 채린이 알아서 처리해 주었다. 편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정은 조금씩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안방 서랍 안 서류의 위치가 달라져 있었다. 분명 왼쪽에 두었던 통장이 오른쪽으로 옮겨져 있었고 도장 케이스도 평소와 다른 곳에 놓여 있었다. 처음엔 도연이 찾아보다가 그랬겠거니 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자 서정은 불안해졌다. 어느 날 밤 서정이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침실 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통화 중이었다. 서정은 휠체어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래, 명예 이전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게 좋아.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서정은 가슴이 철렁했다. 명예 이전? 누구 명의를 말하는 걸까? 도연은 계속 말했다. 응, 알아. 서류상으로 문제없게 해야지. 아무튼 조심스럽게 진행하자고. 통화가 끝나고 도연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서정은 조용히 휠체어를 돌려 화장실로 향했다. 그날 밤 서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연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명예 이전, 서류상 문제없게, 조심스럽게 진행. 그 단어들이 불안을 키웠다. 며칠 후 채린이 다시 집에 왔다. 이번엔 새로운 서류를 들고 왔다. 이건 위임장이에요. 보상금 협의 과정에서 대리인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남편분 이름으로 위임하시면 절차가 훨씬 빠를 거예요. 채리는 웃으며 설명했다. 서정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다.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고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서정이 물었다. 채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하세요.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대리인 지정하는 게 편하거든요. 도연이 옆에서 거들었다. 여보, 어차피 내가 처리할 거 아니야. 당신 몸도 안 좋은데 매번 서명하러 다니기 힘들잖아. 서정은 망설였다. 뭔가 찜찜했지만 거부할 명확한 이유도 없었다. 결국 서정은 서명했다. 채리는 서류를 챙기며 감사합니다. 빠르게 처리할게요. 라고 말하고 나갔다. 그날 저녁 서정은 도연에게 물었다. 여보, 명예 이전 같은 거 생각하고 있어? 도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왜 갑자기 그래? 라고 되물었다. 서정은 아니, 그냥 궁금해서 혹시 재개발 때문에 필요한 거 있나 싶어서 라고 얼버무렸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런 거 없어. 다 당신 명예 그대로 진행하는 거야. 걱정 마.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하지만 서정은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다.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불안은 점점 커졌다. 일주일 후 서정은 우연히 도연과 채린의 대화를 엿듣게 됐다. 오후 2시쯤 서정이 안방에서 쉬고 있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채린이었다. 도연은 현관에서 채린을 맞이했고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다. 서정은 안방 문을 살짝 열어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계약서는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도연의 목소리였다. 채린이 대답했다. 다음 주 안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명의자분 상태는 어때요? 혹시 재활 진행되고 있나요? 도연이 대답했다. 아직은 많이 힘들어 보여. 걷기는 어렵고 휠체어 없으면 움직이기 힘들어. 채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럼 절차 진행하는데 문제 없겠네요. 본인 의사 확인만 제대로 되면 되니까. 도연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의사 확인이야 문제 없지. 내가 옆에서 설명해 주면 되니까. 서정은 가슴이 뛰었다. 그들은 자신을 절차상 장애물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다. 채린이 다시 말했다. 보상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연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일단 받고 봐야지. 명예 문제는 나중에 정리하면 되고. 명예 문제. 정리. 그 단어가 서정의 귓속에 박혔다. 서정은 손이 떨렸다.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됐지만 서정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조용히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보며 서정은 생각했다. 이게 진짜일까?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걸까? 밤이 되어 도연이 방으로 들어왔을 때 서정은 자는 척했다. 도연은 서정 옆에 누우며 잘 자. 라고 속삭였다. 서정은 눈을 감은 채 대답하지 않았다. 도연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다. 편안하게 잠든 사람의 숨소리였다. 서정은 잠들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서정은 안방 서랍을 열어봤다. 통장과 도장,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너무 가지런했다. 서정이 정리한 방식이 아니었다. 누군가 꺼내보고 다시 넣은 흔적이 역력했다. 서정은 서류 하나하나를 확인했다. 위임장, 동의서, 계약서. 자신이 서명한 게 맞지만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한 서류들이었다. 그제야 서정은 깨달았다. 자신은 지금 천천히, 조용히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서정은 쉽게 확신하지 못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였다. 결혼 초부터 함께 어려움을 겪었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다. 도연이 정말 자신을 배신할 수 있을까? 믿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서정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예민해진 걸까? 몸이 불편하니까 모든 게 의심스럽게 느껴지는 걸까? 그러나 도연과 채린이 나누는 대화는 계속해서 서정의 불안을 자극했다. 그들은 숫자를 이야기했다. 보상금 규모, 절차 일정, 명예 처리 방법. 그 모든 대화는 서정이 없는 미래를 전제로 흘러갔다. 서정은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점점 명확해졌다. 자신은 이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정리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재활병원에 있던 어느 비 오는 밤이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고 병실은 어둑했다. 서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밤이었다. 잠들기 전 발끝을 움직여 보려 애쓰고 안 되면 포기하고 눈을 감는 시간.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다. 발끝에서 무언가 느껴졌다. 아주 미세한 감각이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다시 집중하자 분명했다. 발가락이 움직였다. 정확히는 오른쪽 엄지발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정은 숨을 멈췄다. 다시 한번 시도했다. 이번엔 두 번째 발가락도 반응했다. 작은 신호였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감각이었다. 서정의 가슴이 뛰었다. 이게 정말일까? 의사는 회복이 어렵다고 했다. 재활치료사도 기대치를 낮추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서정의 발끝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기적 같았다. 눈물이 났다. 몇 달 만에 느껴보는 희망이었다.
서정은 도연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싶었다. 함께 기뻐하고 싶었다. 남편이라면 자신만큼, 아니, 어쩌면 자신보다 더 기뻐해 줄 거라고 믿었다. 서정은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을 집으려고 손을 뻗었다. 그때 병실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도연이었다. 통화 중인 것 같았다. 서정은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래, 알아.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서정은 숨을 죽였다. 재활 진행되면서 컨디션이 좀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 아직 못 걷긴 하는데 만약에 회복되기 시작하면 일이 복잡해져. 서정의 손이 떨렸다. 회복되면 일이 복잡해진다? 무슨 뜻일까? 도연은 계속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이 타이밍이라는 거지. 확실히 무력할 때 정리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 명예 이전도 그렇고 보상금 처리도 그렇고. 서정은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정리, 명예 이전, 무력할 때 그 단어들이 귓속에서 맴돌았다. 도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채린이 알아본 게 있는데 본인 동의만 있으면 위임장으로 다 처리할 수 있대. 지금처럼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오히려 절차는 쉽다는 거야. 서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절차는 쉽다. 그 말은 곧 자신이 회복되면 안 된다는 뜻이었다. 도연이 바라는 건 서정의 회복이 아니라 서정이 계속 무력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끔찍한 걸 바라고 있는지도 몰랐다. 통화가 끝나고 도연이 병실로 들어왔다. 서정은 재빨리 눈을 감았다. 자는 척했다. 도연은 서정 옆 보호자 침대에 누우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서정은 눈을 감은 채 도연의 숨소리를 들었다. 곧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편안하게 잠든 사람의 숨소리였다. 서정은 눈을 떴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방금 발끝에서 느낀 그 감각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 희망을 남편에게 말하는 순간 그것은 위험이 될 거였다. 서정은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은 보호받는 사람이 아니라 제거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도연이 원하는 건 서정의 회복이 아니라 서정이 없는 미래였다. 그날 밤 서정은 결심했다. 회복을 숨기기로. 도연이 안심하게 만들기로. 그리고 그 안심 속에서 진실을 모두 드러내기로. 다음 날부터 서정은 더 무력한 사람처럼 굴었다. 물리치료실에서 운동할 때도 예전보다 힘들어하는 척했다. 오늘은 왜 이렇게 힘들지? 서정이 한숨을 쉬며 말하면 치료사는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라고 답했다. 도연은 옆에서 서정의 손을 잡으며 괜찮아. 조급해하지 마. 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서정은 그 속에 담긴 안도감을 느꼈다. 서정은 반응을 일부러 늦췄다. 도연이 말을 걸면 몇 초 후에 대답했고 시선도 흐릿하게 만들었다. 멍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연기했다. 도연은 그럴수록 안심했다. 서정이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 보일수록 도연의 말은 많아졌다. 여보, 나 오늘 채린 씨 만나고 왔어. 서류 몇 개 더 정리해야 한대. 저녁에 도연이 말했다. 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고생했어. 라고 힘없이 대답했다. 도연은 서정의 어깨를 두드리며 당신은 푹 쉬어. 이런 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말했다. 그 말투엔 여유가 있었다. 서정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의 여유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서정은 달라졌다. 도연이 깊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발을 바닥에 디뎠다. 처음엔 무릎이 떨렸다. 중심을 잡기 어려웠다. 하지만 벽을 붙잡고 한 걸음씩 걸었다. 첫날은 3걸음을 걷고 주저앉았다. 둘째 날은 5걸음, 셋째 날은 7걸음. 매일 밤 서정은 조금씩 더 멀리 걸었다. 주저앉는 밤도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쓰러진 적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서정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여기까지 와도 되는 걸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매번 같은 답이 돌아왔다. 돌아갈 곳이 없다고. 여기서 멈추면 정말로 끝이라고. 서정은 증거도 모으기 시작했다. 도연의 통화를 녹음했다. 핸드폰을 침대 밑에 숨겨두고 녹음 기능을 켰다. 도연이 거실에서 채린과 통화할 때, 병실 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할 때, 서정은 조용히 녹음했다. 보상금 나오는 대로 계좌 옮기는 거 잊지 마. 나중에 추적당하면 안 되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녹음기에 담겼다. 서류상으로는 아내 명의 그대로 두되 실질적 관리는 내가 하는 걸로 정리하자고. 그 말도 고스란히 기록됐다. 서정은 문자 메시지도 캡처했다. 도연이 샤워하거나 잠든 사이 그의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열어봤다. 채린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다. 명의 이전 절차 확인했습니다. 본인 서명만 받으면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보상금 예상 금액 첨부합니다. 생각보다 큽니다. 서정은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했다. 서류도 복사했다. 안방 서랍에 있던 위임장, 동의서, 계약서 초안들. 서정은 밤마다 그 서류들을 꺼내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다. 도연의 서명이 위조된 부분, 서정이 모르는 사이 추가된 조항들, 금액이 조작된 부분까지 모두 기록했다. 한 달이 지났다. 서정은 이제 벽 없이도 방안을 한 바퀴 걸을 수 있었다. 물론 느렸고 여전히 휠체어가 필요했지만 분명히 걷고 있었다. 하지만 도연 앞에서 서정은 여전히 무력한 사람이었다. 휠체어에서 혼자 일어서지 못하는 척했고 밥을 먹을 때도 도연의 도움이 필요한 척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서정에게 말했다. 여보, 나 내일 채린 씨랑 구청 가야 돼. 최종 서류 제출하는 거라서 시간 좀 걸릴 것 같아.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다녀와. 조심해서. 도연은 혼자 괜찮겠어? 간호사한테 말해둘까? 라고 물었다. 서정은 괜찮아. 그냥 누워있을게. 라고 대답했다. 도연이 나간 후 서정은 재빨리 움직였다. 안방 서랍을 열고 서류들을 다시 확인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라는 제목의 서류였다. 서정의 서명이 있었지만 내용은 서정이 기억하는 것과 달랐다. 위임인은 본인의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양도 권한을 수임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서정은 이런 내용에 서명한 적이 없었다. 위조였다. 서정은 그 서류를 사진으로 찍고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며칠 전 서정은 은밀히 변호사를 선임했다.
병원 원무과 직원의 소개로 만난 변호사였다. 서정은 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증거를 보냈다. 변호사는 답장을 보내왔다. 충분한 증거입니다. 유기 현장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세요. 경찰과 협조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기 현장. 그 단어가 서정의 머릿속에 꽂혔다. 도연이 다음 단계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서정은 감각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에서 들었던 단어들. 정리, 확실하게, 타이밍. 도연은 서정을 완전히 제거하려 하고 있었다. 아마도 사고처럼 꾸며서. 서정은 더 철저히 준비했다. 핸드폰에 긴급 연락처를 등록했다. 변호사, 경찰서, 병원. GPS 위치 공유 기능도 켰다. 만약 위험한 상황이 오면 버튼 하나로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며칠 후 도연의 태도가 또 한 번 변했다. 더 친절해졌다. 아침마다 서정이 좋아하는 죽을 끓여주고 저녁에는 과일을 깎아주었다. 요즘 당신 얼굴이 좀 나아진 것 같아. 기분이 좋아 보여. 도연이 말했다. 서정은 그래. 당신 덕분이지. 라고 대답했다. 도연은 웃었다.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서정은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서정은 또다시 도연의 통화를 엿듣게 됐다. 다음 주 일요일로 잡자. 날씨 확인했는데 비 온대. 그게 더 좋아. 도연의 목소리였다. 비 오는 날. 서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장소는 내가 말한 대로 할게. 사람 없는 곳이 좋지. 그리고 휴대폰은 미리 꺼두는 거 잊지 마. 서정은 손이 떨렸다. 그날이 오고 있었다. 도연이 계획한 최종 단계가. 하지만 서정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증거는 충분했다. 변호사와 경찰도 대기 중이었다. 이제 필요한 건 현장을 확보하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서정은 혼자 일어서서 창문 밖을 봤다. 병원 밖 거리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밤은 고요했다. 서정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다. 떨리지만 서 있었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다. 이제 서정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돌아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서정을 가장 강하게 만들었다. 도연은 여전히 안심하고 있었다. 서정이 무력하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안심이야말로 서정이 만든 가장 완벽한 함정이었다. 비가 예보된 일요일 아침이었다. 도연은 아침 일찍 서정을 깨웠다. 여보, 오늘 날씨 좋다고 해서 바다 구경 가려고. 바닷바람 쐬면 기분도 좋아질 거야. 서정은 눈을 비비며 도연을 올려다봤다. 갑자기 비 온다던데. 도연은 웃으며 일기예보 다시 봤는데 오후에 나온대. 괜찮아. 라고 말했다.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거부하면 안 됐다.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려 작은 포구에 도착했다. 사람은 거의 없었다. 도연은 미리 예약해둔 듯 작은 배 한 척 앞에 섰다. 어부처럼 보이는 남자가 배에서 내려와 인사했다. 예약하신 분이시죠? 날씨가 좀 흐린데 괜찮으시겠어요? 도연이 대답했다. 괜찮아요. 잠깐만 다녀올 거니까. 서정을 휠체어째 배에 태웠다. 바닷바람이 차가웠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배는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다. 30분쯤 지났을 때 작은 섬이 보였다. 무인도였다.
나무 몇 그루와 바위, 모래사장이 전부인 섬.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배가 섬 근처에 닿았다. 도연은 서정을 휠체어째 배에서 내렸다. 모래사장 위에 휠체어 바퀴가 푹푹 빠졌다. 여기서 잠깐 쉬다가 공기 좋지? 도연이 말했다. 서정은 주변을 둘러봤다.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네. 우리 어디서 쉬어? 도연은 그냥 바람 좀 쐬다 가면 돼. 금방 갈 거야. 라고 대답했다. 도연은 서정을 섬 안쪽으로 밀고 갔다. 나무 그늘 아래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에 휠체어를 세웠다. 여기서 잠깐 있어. 나 배에 물 가지러 갈게. 도연이 말하고 돌아섰다. 서정은 응, 다녀와. 라고 대답했다. 도연의 뒷모습이 멀어졌다. 몇 분 후 배 엔진 소리가 들렸다. 서정은 고개를 돌렸다. 배가 섬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서정은 눈을 크게 떴다. 여보, 여보, 소리쳤지만 엔진 소리에 묻혔다. 배는 점점 작아졌고 곧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다. 섬에는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 남았다. 서정은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랑비였다가 점점 굵어졌다. 옷이 젖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손끝이 시려왔다. 서정은 핸드폰을 꺼냈다. 배터리는 70%, 신호는 약하지만 있었다. GPS도 작동했다. 서정은 섬을 둘러봤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나무 몇 그루, 바위, 모래. 사람이 올 것 같지 않았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몇 시간 후면 어두워질 것이었다. 밤이 되면 기온은 더 떨어질 것이고 젖은 옷을 입은 상태로 밤을 보내면 저체온증에 걸릴 수도 있었다. 두려움이 밀려왔다. 정말로 아무도 안 오면 어쩌지. 도연이 계획을 바꿔서 다시 오면 어쩌지. 아니, 애초에 돌아올 생각이 없었을 거였다. 서정은 손이 떨렸다. 숨이 가빠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바람도 강해졌다. 파도가 모래사장 가까이까지 밀려왔다. 바닷물이 차가웠다. 그때 서정은 자신에게 말했다. 진정해. 이미 준비했잖아. 변호사도 경찰도 대기 중이야.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서정은 심호흡을 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떨림이 조금 가라앉았다. 서정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켰다. 서정은 핸드폰을 다시 켰다. 녹음 앱을 종료했다. 지난 2시간 동안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다. 도연이 배에서 한 말들, 잠깐만 있어봐. 금방 올게. 라는 거짓말까지. 서정은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했다. 업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서정은 숨을 참았다. 신호가 약해서 시간이 걸렸다. 1분, 2분. 마침내 백업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위치 전송합니다. 경찰 출동 요청합니다. GPS 위치를 첨부해 전송했다. 곧 답장이 왔다. 확인했습니다. 해경에 연락했습니다. 30분 내 도착 예정입니다. 안전하게 계십시오. 서정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일어섰다.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떨렸지만 서 있을 수 있었다.
젖은 모래가 발바닥에 달라붙는 감각이 분명했다. 서정은 한 걸음, 두 걸음 걸었다. 비에 젖은 몸이 무거웠지만 걸을 수 있었다. 무릎이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서정은 나무를 붙잡고 균형을 잡았다. 서정은 휠체어를 밀어 바다 쪽으로 향했다. 파도가 거칠게 밀려왔다. 서정은 휠체어를 바닷물 속으로 밀어 넣었다. 파도가 휠체어를 휩쓸었다. 떠내려가는 휠체어를 보며 서정은 생각했다. 저기에 내가 연기해온 시간을 남겨두고 간다고. 무력했던 척, 두려워했던 척, 의지했던 척. 이제 그 연기는 끝이다. 휠체어는 파도에 휩쓸려 점점 멀어졌다.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서정은 바라봤다. 30분 후 해경 보트가 도착했다. 구조대원들이 서정을 발견했을 때 서정은 나무 아래 서 있었다. 젖은 옷을 입고 떨리는 몸으로 하지만 두 발로 서 있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대원이 물었다.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빨리 육지로 가주세요. 신고할 게 있어요. 보트 안에서 대원이 담요를 건네주었다. 몸 좀 녹이세요. 많이 추우셨죠? 서정은 담요를 두르며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였다. 같은 시각 도연은 집에 있었다.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맥주를 따라 마시며 TV를 켰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서정은 섬에 남았고 비는 내리고 있었다.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질 것이고 아침이 되면 도연은 생각을 멈췄다. 그 후의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다. 뉴스, 드라마, 예능.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도연은 귀찮은 듯 일어나 문을 열었다. 경찰이었다. 두 명의 형사가 서 있었다. 강도연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도연이 대답했다. 유기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형사가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다. 부인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그리고 고소장과 함께 증거를 제출하셨습니다. 동행하시죠.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게 무슨... 서정이가 구조됐다고요? 그럴 리 없는데. 형사가 차갑게 말했다. 그럴 리 없다니요? 부인을 섬에 유기한 게 맞습니까? 도연은 입을 다물었다. 수갑이 채워졌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조였다. 도연은 그제야 현실을 실감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다. 서정이 제출한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녹음 파일에는 도연과 채린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명의 이전 계획, 보상금 가로채기, 서정을 제거하려는 음모까지 문자 메시지와 위조된 서류도 모두 확보됐다. 무인도 6.2 당일의 녹음도 결정적이었다. GPS 기록도 도연의 동선을 정확히 보여주었다. 채린도 곧 체포됐다. 그녀는 처음엔 발뺌했다. 저는 그냥 컨설팅만 했어요. 다른 건 몰라요. 하지만 증거 앞에서 그녀의 변명은 무너졌다. 도연과 주고받은 메시지, 위조 서류 작성에 관여한 흔적, 보상금 배분 계획까지. 채린은 결국 자백했다.
도연 씨가 먼저 제안했어요. 저는 방법만 알려준 거예요. 법정 날이 왔다. 방청석은 기자와 시민들로 가득 찼다. 중년 부부의 배신과 유기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서정은 증인석에 섰다. 검사가 물었다. 피해자께서는 언제부터 피고인의 의도를 알게 되셨습니까? 서정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재활병원에서 피고인의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제가 회복되면 일이 복잡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녹음이 재생됐다. 법정에 도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확실히 무력할 때 정리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 본인 동의만 있으면 위임장으로 다 처리할 수 있대.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혀를 찼다. 도연은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후회가 아니었다. 분노였다. 억울함이었다.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손은 주먹으로 쥐어져 있었고 턱은 굳어 있었다. 변호인이 정상 참작을 요구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아내를 간병하며 경제적, 정신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일시적 판단 착오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습니다. 피해자를 무인도에 유기한 행위는 살인 미수에 준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장애를 가진 상태였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재판장이 도연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었다. 피고인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도연이 일어섰다. 그리고 서정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됐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어. 방청석이 술렁였다. 재판장이 제지했다. 피고인 발언을 중단하십시오.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다. 나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마. 당신도 날 이용한 거잖아. 내가 간병하는 동안 편하게 쉬기만 했으면서.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원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서정은 차갑게 도연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시선이었다. 도연은 그제야 입을 다물었다. 자신이 끝까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강도현 유기치상,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이채린, 사기방조 및 문서 위조 공동정범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판결은 확정됐다. 법정을 나서는 도연의 얼굴에는 후회보다 원망이 남아 있었다. 자신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간 것이 서정이라는 듯한 눈빛.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법정 경비가 도연을 호송해 나갔다. 도연은 마지막까지 서정을 노려봤다. 서정은 법정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끝났다. 정말로 끝났다. 오랜 싸움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스했다. 서정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서정은 집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보는 집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먼지 냄새가 났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정은 거실로 들어가 창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들어오며 커튼이 흔들렸다. 공기가 바뀌는 소리가 집안에 퍼졌다. 서정은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다.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다. 거실 소파, 식탁, 안방 침대. 하지만 이제 이 공간은 다른 의미를 가졌다. 더 이상 도연과 함께 살던 집이 아니었다. 서정 혼자 살아갈 공간이었다. 서정은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통장과 도장이 그대로 있었다. 경찰이 증거로 압수했다가 돌려준 것들이었다. 서정은 도장을 꺼내 한참 들여다봤다. 윤서정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원래 자신의 것이었지만 한동안 도연의 손에 있었던 도장. 이제 다시 자신의 손으로 돌아왔다. 서정은 다음 날 구청에 갔다. 도장을 새로 등록했다. 예전 도장은 폐기 신청을 했다. 새 도장에도 같은 이름이 새겨졌지만 느낌은 달랐다. 완전히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다. 은행에도 들렀다.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했다. 도연이 알고 있던 번호들을 지우고 새로운 번호로 바꿨다. 통장 정리도 했다. 재개발 보상금이 입금되어 있었다. 큰 금액이었다. 서정은 그 돈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 돈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졌구나. 하지만 이제 이 돈은 온전히 서정의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정은 본격적으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도연의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다. 옷, 신발, 책, 소지품들. 모든 것을 박스에 넣고 테이프로 봉했다. 그리고 창고에 옮겨 놓았다. 언젠가 면회를 가면 전해줄 생각이었다. 아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았다. 그냥 버릴 수도 있었다. 아직은 결정하지 못했다.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내렸다. 20년 전 사진이었다. 젊은 서정과 도연이 웃고 있었다. 서정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저 때는 정말 행복했을까? 아니면 그때도 이미 틀어지기 시작한 걸까? 알 수 없었다. 서정은 그 사진을 박스에 넣었다. 대신 서정은 다른 사진을 꺼냈다. 몇 년 전 혼자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제주도 바다를 배경으로 서정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고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다. 서정은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다. 결혼 사진이 있던 자리에 거실이 달라 보였다. 더 가벼워진 것 같았다. 서정은 소파에 앉아 그 사진을 바라봤다. 이제 진짜 내 집이네. 혼잣말이 나왔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서정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그동안 도와줬던 변호사를 만나러 갔다. 덕분에 잘 마무리됐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서정이 인사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서정 씨가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하셨잖아요. 대단하세요. 서정은 웃으며 무서웠어요. 매일 밤 떨면서 녹음하고 사진 찍었어요. 라고 말했다. 변호사가 물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서정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요. 작은 가게라도 하나 열까 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시겠어요. 서정은 네. 이제 진짜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일주일 후 서정은 작은 상가를 계약했다. 역 근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다. 예전처럼 인쇄재본소를 열기로 했다. 익숙한 일이었고 자신 있는 일이었다. 보상금의 일부를 투자해 기계를 새로 샀다. 컴퓨터도 최신 모델로 장만했다. 가게를 준비하는 동안 서정은 바빴다. 인테리어를 하고 기계를 설치하고 재료를 주문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일하는 게 즐거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간판도 새로 만들었다. 서정 인쇄라고 크게 적었다. 자신의 이름이 간판에 박히는 걸 보며 서정은 뭉클했다. 이제 정말 내 가게구나.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 것이구나. 개업 전날 밤 서정은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다. 새 기계들이 반짝였고 종이 냄새가 은은하게 났다. 서정은 가게를 천천히 둘러봤다.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다. 서정은 창밖을 봤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서정도 이제 그들처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하지만 온전히 자신의 일상.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서정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보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사고, 배신, 두려움, 싸움. 힘든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겨냈다. 서정은 살아남았고 다시 일어섰다. 다음 날 아침 서정은 일찍 일어났다.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 거울을 봤다. 50대 중반의 여자가 보였다. 주름이 있고 흰머리도 섞여 있었다. 완전히 회복된 몸은 아니었다. 아직도 다리가 가끔 저렸고 오래 서 있으면 힘들었다. 하지만 걸을 수 있었다. 자신의 두 발로. 서정은 신발을 신었다. 그때 신발 바닥에서 뭔가 느껴졌다. 서정은 신발을 벗어 뒤집어 봤다. 작은 모래알이 바닥에 박혀 있었다. 무인도에서 묻은 모래였다. 서정은 그 모래를 보며 잠시 멈췄다. 무인도. 비 오던 날. 배가 떠나가던 순간. 두려웠던 그 시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가장 강해졌던 순간이기도 했다. 그곳에서 서정은 진짜로 일어섰다.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서정은 모래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 떨어내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이 통과해온 시간의 증거였다.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의 흔적이었다. 서정은 신발을 다시 신고 집을 나섰다. 가게로 향하는 길은 밝았다. 아침 햇살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가게들은 문을 열고 있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서정은 간판을 올려다봤다. 서정 인쇄라는 글자가 햇빛에 반짝였다. 서정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경쾌했다. 서정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기계들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컴퓨터 부팅 소리가 들렸다. 서정은 작업대 앞에 섰다. 손을 올려보았다. 익숙한 감촉이었다. 창밖으로 첫 손님이 보였다. 중년 남자가 가게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서정은 미소 지으며 손짓했다. 어서 오세요. 남자가 들어왔다. 명함 좀 만들고 싶은데요.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떤 디자인으로 원하세요? 일이 시작됐다. 평범한 일상이 시작됐다.
서정은 고객과 이야기를 나누며 주문을 받았다. 디자인을 상의하고 종이를 고르고 견적을 냈다. 손에 익은 일이었다. 손님이 나간 후 서정은 혼자 가게에 서서 밖을 봤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서정도 그 속에서 다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이제 서정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도 끌려가지 않았다. 도연의 계획에도 채린의 계산에도 누구의 욕심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서정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속도로 다시 길을 걷고 있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가끔 다리가 아팠고 밤이면 악몽을 꾸기도 했다. 무인도의 기억이 떠올라 깜짝 놀라 깨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었다. 그리고 설사 완전히 낫지 않더라도 서정은 계속 걸어갈 것이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때 서정은 오늘 하루를 돌아봤다. 손님 5명이 왔고 주문 3건을 받았다. 많지는 않았지만 시작치고는 나쁘지 않았다. 서정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정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다. 서정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풍경을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방향으로, 윤서정이라는 이름으로. 신발 바닥에 모래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것은 상처의 흔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생존의 증거이기도 했다. 서정은 그 모래와 함께 걷기로 했다. 잊지 않으면서 하지만 앞을 보면서 새로운 아침이 올 것이었다. 그리고 서정은 다시 가게 문을 열 것이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었다. 그동안 서정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나날들이 되세요.